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에 대한 수익률도 두 가지 정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투자금이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건 일단 초기에는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세 세팅만 했을 때 플러스 피가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300만 원 정도의 플러스 피가 나는 물건이고 투자금이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낙찰 가능한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제외하고 350만 원에서 410만 원까지 세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 임장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매력적인 물건에 지금 왔는데요. 일단 감정가액이 17억 7,1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무려 3번이나 유찰 돼서 감정가 대비 34%인 6억 7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장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현재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딱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장점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관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누가 봐도 또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익 분석을 하고 또 입찰을 또 들어가시는 경쟁이 또 높아지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야? 중간에 막 뚫려 있고,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물건은 가구 수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입찰을 할 때 경쟁이 좀 낮아지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 대비 34%인 6억 7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 왔습니다. 현재 감정 내역을 보면요, 토지 감정가액이 6억 5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감정가액보다 더 저렴한 상태까지 떨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월세 수익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투자금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에 대한 수익률도 두 가지 정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투자금이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건 일단 초기에는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세 세팅만 했을 때 플러스 피가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300만 원 정도의 플러스 피가 나는 물건이고 투자금이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낙찰 가능한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제외하고 350만 원에서 410만 원까지 세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관부터 내부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벽돌로 좀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뭐 이쁘다 라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일단 굉장히 좀 넓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도로가 굉장히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이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를 하기에 좀 좋은 도로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주차장도 1층 필로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주차 대수가 총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대, 두 대, 세 대가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입니다. 지금 10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층에 4가구, 3층에 4가구, 4층에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가구인데요. 지금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주차도 굉장히 또 쾌적하죠. 한 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도로 쪽에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로티 상태를 보면요, 텍스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외관도 그렇고 필로티 주차장도 그렇고 이 등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냥 딱 기본으로 건물을 좀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타일이 지금 깨져 있습니다. 근데 뭔가 부딪혀서 파손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공사 이후에 자동적으로 좀 타일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왔는데요. 측면에 이제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4개 호실이 현재 지금 잠겨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에어컨도 지금 현재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편함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층, 3층,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보니까 201호부터 204호 실제로 4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도 301호부터 304호 4개 호실, 4층은 401호부터 402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편함으로 봤었을 때 건축물 대장과 우편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황상과 공부상이 일치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입구 앞에 왔는데요. 이쪽 전면 쪽도 타일이 좀 떠 있어서 청테이프로 좀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동문이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문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시 손으로 밀면 열립니다. 열리진 않아요. 근데 일단 옆문이 있으니까 한번 옆문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수리 비용을 여러분들이 책정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가가 좀 높게 되긴 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땐 확실하게 좀 저렴한 금액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정도의 수리 비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들어왔는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가 그렇게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는 121평이고요. 건물은 20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도 굉장히 좀 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 외부나 내부 상태를 봤을 때 기본으로 좀 지은 느낌이 좀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일부러 좀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들이 있는지를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다중주택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4층이어도 임대 맞추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차 세팅 수익률 계산할 때는 월세는 좀 고층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월세 좀 빼고 계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긴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특이사항이 없네요. 깔끔할만 하면 이렇게 하나씩 이제 타일이 깨져 있고요. 여기도 한 장, 두 장, 이쪽에도 세 장, 네 장. 4장 정도 지금 깨져 있습니다. 어차피 타일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그렇고 보수할 때 그냥 같이 한 번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2층입니다. 여기는 이제 201호고요. 202호, 203호, 204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 대여상에도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황상과 공구상이 일치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4개 호실인데 문으로 봤었을 땐 다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 룸 구성은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2층, 3층이 다 동일한 구성인데요. 층마다 1.5룸 1개 호실, 2룸 2개 호실, 3룸 1개 호실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구 수가 10가구밖에 되지 않지만 월세 수익이 잘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깔끔하고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요.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여기는 301호고요. 이쪽은 302호, 303호, 304호입니다. 여기도 이제 2층이랑 마찬가지로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룸 구성도 2층과 3층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특별하게 누수에 대한 부분들도 없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깨져 있지도 않습니다. 특이사항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여기는 이제 401호와 402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은 4개 호실로 되어 있었지만 4층은 이제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401호와 2호가 원룸이나 1.5룸은 아니겠죠. 실제로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요. 2개 다 호실이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누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 청소 상태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한 10장 정도가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장 정도는 타일을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곳들은 그래도 위험하진 않은데 여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모르고 올라왔다가 딱 떨어지게 되면 이건 다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는 좀 반드시 좀 수리해야 될 것 같고요. 타일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건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비슷한 걸로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긴 타일 깨진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일단 청테이프로 잘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되게 천장이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약간 검 은박지 같이 이렇게 지금 좀 되어 있는데 제가 다가구로 임장 정말 많이 왔는데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별하게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옥상은 방수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긴 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장의 사용 승인을 한번 보면요. 2019년 4월 19일 날 준공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약 한 6, 7년 정도 된 건물인데 그때 방수를 한번 하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하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제가 뭐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옥상에 이제 방수를 했었어요. 근데 불과 한 3, 4년만 지나도 이렇게 다 때가 낍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수층이 깨졌냐 안 깨졌냐를 보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좀 물이 좀 오랫동안 좀 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수가 좀 깨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는 중간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방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수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수 정도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랬던 게, 처음에 딱 왔는데 밖을 봤거든요. 와, 뷰가 괜찮다 이러고 있는데 밑에 와, 테라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전부 다 이 테라스를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테라스 크기가 굉장히 상당히 크기 때문에 4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이렇게 별도로 또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5타경 503824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 대덕구 덕암동 7-34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2층, 3층, 4층이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순수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감정가는 17억 7,100만 원인데 감정가 대비 34%인 6억 7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12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약 208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 4월 19일 날 준공된 물건이고 별도의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로 공부상과 현황상이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 낙찰 받게 되시면 위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설명해 드리면요, 신탄진 IC까지는 차로 5분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역까지는 차로 7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 공업지역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거의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업지역이 대략적으로 차로 한 5분 10분 거리에 다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타이어가 있습니다. 이 한국타이어부터 쭉 시작해서 저기 뒤쪽이 전부 다 공업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기숙사로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공장이나 이제 택배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에 1인 수요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전으로 봤었을 때는 서구가 좀 중심이잖아요. 서구보다는 아무래도 임대 가격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임대 수요도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제가 오늘 임장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9일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거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이 있으면 이 계약은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라는 건 그 계약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계약 기간까지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계약 기간만 지켜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보증금이 1억이거나 2억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찰가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낙찰 금액 플러스 1억이면 1억을 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경매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늦게 전입한 임차인이나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임차인이 1억이 있던지 5억이 있던지 10억이 있던지 낙찰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전부 다 점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명도 소송 필요 없이 바로 인도 명령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게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경매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요즘 일반인 분들도 매매 시장보다는 바로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봤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2층, 3층은 동일한 구성인데요, 각 층마다 1.5룸 1개 호실, 2룸 2개 호실, 3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3룸 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총 10가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 시세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월세 시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5룸 2019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55만 원에 나와 있고요. 2룸 2018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62만 원, 그리고 3룸 2018년에 준공된 물건이 2000에 8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1.5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딱 맞출 수 있는 금액이고, 조금 더 여유롭게 한다면 한 2, 3만 원 정도는 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또 빠르게 임차를 맞추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2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62만 원이면 굉장히 싼 편입니다.
보통 못해도 65에서 70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8년 기준으로 2천에 85만 원에 나와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아니면 95만 원 정도 수준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보수적으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 총 보증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약 70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3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은 전세가 아니라 전부 다 말씀드렸던 500, 1000, 2000 기준으로 그냥 월세만 세팅했을 때 총 보증 금액이 1억 3천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 분석을 해야겠죠. 일단은 굉장히 좀 높게 입찰 했었을 때 수익률은 어떨까? 오히려 반대로 좀 재밌게 한번 해봤어요. 보통은 좀 떨어져서 실제로 입찰될 금액에 해보는데 오히려 전회차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17억 7,100만 원이 3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34%인 6억 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회차가 8억 6,800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번 낙찰을 한다면 거의 100%, 200% 되겠죠. 이 기준으로 해서 과연 남을까? 여기 한번 궁금해서요. 이 부분으로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낙찰 금액 8억 6,800입니다. 그러니까 전회차 금액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대출 90%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 감정가가 좀 높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90%까지 가능한 물건이고요. 90%면 7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약 3천만 원. 그랬을 때 초기 투자금이 1억 1,700입니다. 그러니까 약 1억 2천 정도.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포함해서 1억 2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17억대 건물이에요. 건물 투자하는데 세금을 취득세 내고도 1억 2천이다. 근데 중요한 건 전회차 기준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 이자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대출 7억 8,100만 원에 연 이자 5.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5%면 월 이자가 353만 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세 세팅이 약 700 정도, 정확하게는 698만 원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698만 원에 이자 353만 원을 제외하면 수월세가 무려 345만 원, 약 35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관리비 다 뺀 금액입니다. 오히려 관리비까지 더 받게 되면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도 세대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고요. 약 350만 원, 이게 전회차 금액 기준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물건이 초기 투자금이 1억 1,700,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월세만 세팅했을 때 1억 3천이니까요. 투자금이 전액 다 회수하고도 1,3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1억 2천이 들어가지만 전부 다 회수하고 1,300만 원을 받으면서요, 매달 350만 원의 순월세가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이 입찰가 수익 분석은 최저가가 아니라 전회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나 더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가 6억 800인데요. 6억 800 말고 7억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 중간값 정도. 7억으로 한번 해보니까요. 7억. 대출 90% 가능합니다. 90%면 6억 3천이고요. 여기에 이제 취득세가 약 1,700만 원, 법무비까지 포함된 거고 내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초기 투자금이 8,70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1억채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자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죠. 대출 90%면 6억 3천에 연 이자 5.5%를 계산하게 되면 월 이자는 28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세 698만 원에서 이자 288만 원을 제외하면 순월세가 무려 410만 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물건 세팅한다고 하면 7억에 낙찰을 받아서 410이면 430에서 450까지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러면 410만 원이 남는데 이 물건이 보증금 1억 3천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포함해서 8,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증금이 1억 3천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비 무려 4,3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7억의 낙찰을 받으신다면 플러스 피 4,300만 원에 매월 못해도 410만 원의 순월세가 발생하는 물건입니다. 내가 정말 욕심이 난다. 전회차 수준, 말도 안 되지만요. 전회차 수준으로 낙찰을 받으셔도 플러스 피 1,300만 원에 이자를 제외하고 350만 원이 남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또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 입지입니다. 입지. 대전이지만요. 대덕구는 이 동네는 신탄진입니다. 원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이랑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 서구 쪽이랑은 20-30분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외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외지여도 가격만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고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수익률이 괜찮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묶이지 않는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급 지역보다 이렇게 B급 지의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걸 추구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건은 순수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더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물건은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오고요. 세 번째는 가구 수가 1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가 않죠. 다가구는 19가구까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10가구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실제 수익률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촬영을 왔고요. 실제로 조회수도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입찰을 하신다면 반드시 부동산까지 방문하셔서 실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금액과 매매 시세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냥 입찰을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또 풀어줘야 되는데,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가 어려울 수 있으니 대출은 사전에 상담을 받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